네, 그럼 24번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는 좀 생김새 자체가 예제나 이런 데서 익숙하게 봤던 그런 형태와는 좀 다르죠. 즉 여기선 지금 주어진 상황이 x1부터 xn이 어떤 확률 밀도 함수 fx에서 나온 그런 랜덤 샘플인데 과연 요 fx의 생김새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. 즉 f0라고 하는 건 유니폼 0, 1의 PDF고 F1이라고 하는 건 exponential 1의 PDF잖아요. 그래서 H0에서는 이것은 fx는 아마 유니폼의 PDF일 것이다. vs H1에서는 아니다. 이 fx는 exponential 1의 PDF일 것이다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여태까지는 요 xi들이 특정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는 분포에서 나온 거이고 요 세타가 아마 뭐 세타 제로다 혹은 세타 1이다 뭐가 맞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구성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애초에 그게 아니고 이 f라고 하는 애가 궁금한데 이 f가 f0인지 f1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큰 틀에선 달라질 게 없는데 표현 자체가 우리가 공부한 거랑 좀 다르다 보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이런 거에서 좀 뭐지? 우리가 공부했던 형태가 아닌 것 같은데 좀 어색하고 새로운데 이러면서 좀 접근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나 본질 자체는 우리가 공부했던 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NP 테스트 리젝션 리전을 이런 주어진 심플 하이포테시스 상황에서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큰 그림에서는 네이만 피어슨 렘마를 따라야 할 겁니다. 그러면 지금 리젝션 리전의 형태가 다음과 같다라고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해볼 거는 찬찬히 네이만 피어슨 렘마를 적용, 즉 likelihood ratio를 계산을 했을 때 그 정리한 결과가 책에서 준 것과 같은 형태를 따르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로는 likelihood ratio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H1에서는 exponential 마이너스 summation xi가 되겠죠. 그리고 분차에는 유니폼에서 가지고 온 걸 생각해야 되니까 인디케이터 제일 작은 것, 제일 큰 것 얘네가 0하고 1 사이에 존재한다가 되겠습니다. 좀 살짝 골 때리게 생겼는데 이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.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얘가 뭐 람다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랑 어떤 x의 함수 즉 뭐 스태티스틱이 되죠. 이 스태티스틱이 뭐 어떤 거보다 크다 혹은 뭐 어떤 거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이퀴벌런트한 컨디션을 찾아왔으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이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요 생김새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형태다 보니까 좀 다음과 같이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. 그 첫 케이스를 나누는 어떤 기준은 이미 문제에서 준 리젝션 리전의 형태에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즉, 리젝션 리전에서 x가 1보다 클 때 혹은 뭐 서미션 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럼 xn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길래 그렇지? 라고 한번 생각해서 케이스 1을 더 보고 케이스 2로는 xn이 1보다 클 때 진짜 이거 리젝하는 거 맞나? 하는 생각으로 한번 케이스를 나눠볼게요. 그러면 xn이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likelihood ratio의 이제 분자가 그냥 이퀄 1이 나오겠죠. 왜냐하면 요 인디케이터 펑션에 인디케이터 펑션을 1로 액티베이트 하게 만들 그 조건에 해당이 돼 주니까요. 그래서 이때는 그냥 분자는 그냥 1인데 분모 같은 경우에는 exponential 마이너스 summation xi로서 즉 요거를 한꺼번에 생각을 해보면 요 케이스 1의 경우에 likelihood ratio가 그냥 exponential summation xi가 된단 말이에요. 따라서 likelihood ratio가 어떤 값보다 작다는 건 summation xi가 어떤 값보다 작다는 것과 equivalent 하기 때문에 여기서 xn이 1보다 작은 요 케이스일 때
서메이션이 어떤 값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컨디션이 등장을 하는 거였네요. 그럼 케이스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케이스 2를 보면 요 xn이 1보다 크기 때문에 likelihood ratio의 분자가 그냥 0이 나오죠. 오,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항상 두는 이 람다라고 하는 친구가 이 람다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친구인데 따라서 항상 케이스 2일 땐 항상 likelihood ratio가 이 람다보다 작게 되어서 항상 리젝이네요. 그러니까 xn이 즉 제일 큰 스태티스틱이 오더 스태티스틱 1보다 크다면 그냥 리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요 두 가지를 다 합치면 우리의 샘플이 오더 스태티스틱을 나타냈을 때 1보다 크거나 혹은 서메이션을 해줬을 때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리젝을 하는 게 된다라고 결론이 되고, 즉 우리가 실제로 네이만 피어슨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문제에서 주어진 리젝션 리전이 indeed NP 테스트 리젝션 리전이 되어줬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1번 문제 첫 번째 소문제를 해결을 했고요. 두 번째 소문제를 한번 볼게요.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의 수준을 알파를 0.05라고 줬고 n 이퀄 50일 때 중심극한 정리 CLT를 활용해서 C 값을 결정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. 그러면 뭐 한번 해봐야죠. 그렇죠? 그러면 CLT를 쓸 건 뻔하니까 한번 CLT의 기본적인 걸 한번 적어 볼게요. 자, CLT를 쓰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CLT를 어떻게 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, 우리가 이 C 값을 결정할 때 필요한 건 컷오프 밸류로서 요 알파가 주어지고 그리고 H0가 true다 라는 그 가정하에 이제 컷오프 밸류를 결정을 할 거잖아요. 그러면 H0가 true라는 말은 우리의 상황에서는 x1부터 x50까지의 이 50개의 랜덤 샘플이 유니폼 0, 1에서 가지고 왔다는 거고, 즉 x1의 평균은 2분의 1, 분산은 12분의 1이 되겠죠. 그러면 CLT를 통해서 스퀘어 루트 오브 n 곱하기 x파 마이너스 2분의 1이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노말 평균이 0, 분산이 12분의 1인 랜덤 베리어블로 컨버지스 인 디스트리뷰션 한다는 거고요. 따라서 우리는 n 이퀄 50이라는 꽤나 큰 샘플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퀘어 루트 오브 50 x파 마이너스 2분의 1이 뭐 좀 노테이션을 어뷰즈를 하자면 이게 노말 0, 12분의 1에 매우 근사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실제 C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타입 1 에러를 한번 써볼게요. probability, 리젝트할 확률, summation xi가 어떤 c보다 작거나 또는 제일 큰 애가 1보다 클 확률 given h0 is true, which implies that 우리의 PDF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PDF다 라는 게 되는데요. 그러면 이거는 summation xi가 c보다 작다, 그리고 각각의 xi가 유니폼 0, 1이다로 이렇게 리듀스가 됩니다.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요 h0가 true일 때는 각각의 xi들이 전부 다 probability that xi가 0하고 1 사이일 확률이 1이죠. 따라서 어차피 다 1보다 작은 애들을 뽑았는데 얘 중에서 제일 크다고 해도 제일 큰 애가 1보다 클 확률은 0이 돼주니까요. 지금 여기 5월에 붙어있는 xn이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벌어질 일이 없는 거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한테 남는 건 summation xi가 c보다 작다라고 하는 컨디션만 남아준 거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위에서 observe한 CLT가
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스퀘어 루트 오브 50 엑스파 빼기 2분의 1을 또 베리언스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걸로 나눠주고 부등식의 오른편도 동일하게 해주고요. 50분의 C 빼기 12분의 아니다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이게 지금 0.05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러면은 한 단계 더 풀고 따져볼게요. 즉 P 루트 600 엑스파 마이너스 2분의 1이 루트 600 50분의 C 빼기 2분의 1 이렇게 돼주는 거고 요 친구가 완전히 이꼴로 쓰긴 좀 그렇죠. 위에 CLT 덕분에 스탠다드 노말 C에 어프록시메이트 하기 때문에 약간의 물결을 줬어요. 어프록시메이트 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서 6 스퀘어 루트 오브 600 50분의 C 빼기 2분의 1 이게 마이너스 G 0.05가 돼주면 되겠죠. 즉 이 노말에 좀 생긴 게 좀 그렇지만 노말에 PDF를 그린 거라고 할 때 왼쪽에 쉐이드를 칠했을 때 0.05가 돼주는 A의 이름을 마이너스 0.05 G 0.05라고 줬을 때 다음과 같이 관계가 성립을 하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루트 600 50분의 C 빼기 2분의 1이 마이너스 G 0.05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컷오프 볼륨인 C는 25 빼기 스퀘어 루트 오브 600분의 50 C 0.05가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. 사실 이 문제는 실제로 학생들이 꽤나 많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생긴 게 좀 특이하잖아요. 이게 문제를 풀 때 정말 많이 연습이 된 후에 보면 몰라도 막 이제 숙련도를 쌓고 있는 과정에서는 내가 연습했던 거랑 좀 패턴이 달라지면 조금만 달라져도 좀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지금 요 문제는 처음 시작부터 세팅이 뭐야 뭐 이런 세팅이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충분히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서 이 컷오프 밸류 C를 찾음에 있어서 CLT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좀 처음 공부하고 할 때 충분히 좀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 순서 통계량이 맥시머 오더 스태티스틱이 1보다 큰 케이스는 어차피 매저가 0이니까 버리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진짜 해도 되는 거야? 혹은 애초에 그런 생각 못할 확률도 높고요.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많이 연습을 해보면서 좀 익숙해지고 나면 어느새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될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24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.